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이고요. 수요일 저녁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잠시 후에 발표가 될 원재고 발표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짚어드리지 못했던 유로FX와 골드까지 이슈 점검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 저희가 또 문을 열었는데요. 저희 2부 시청하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나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2-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이시죠.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고요. 그 안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도 활용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회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동안에 시간 이제 11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슈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개장한 이후에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적이어 보입니다. S&P 500은 다시 한번 계속해서 눌리면서 2710선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소폭의 강보합권이죠. 0.21% 상승세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이 좀 지금 상황에서는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일단 초반에 상승했던 상승분을 모두 뱉어내고 일단 6,819포인트까지 밀립니다. 0.10%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실까요? 유로FX도 초반의 상승세보다는 좀 밀린 상황입니다. 1.24, 350달러까지 밀리면서 일단 1.24달러 라인은 지지가 되고 있지만 현재 구간 소폭의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1355달러도 다시 한번 좀 이탈이 되면서 1354.3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0.29% 상승세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8달러 돌파 이후에 추가적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일단 68달러 다시 한번 이탈합니다. 67달러 후반대에서 지지가 되고는 있었지만 그 후반대도 깬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 67.76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함께 보시죠.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요, 89라인 초반대 여전히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05% 보합권이고요. 89.25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초반에 상승분을 지키지 못하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제한적이어 보입니다. S&P도 마찬가지고요.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확인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8달러 초반대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또 흘러내리면서 67달러 후반대에서 여전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인데요. 마스터님 일단 지금 쉬어가는 동안에 그리고 개장한 지 이제 30분도 지나갔는데 지수가 선물 쪽에서는 오히려 또 빠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또 빠지고 골드도 초반에 상승세가 워낙 좀 강해서 그런지 좀 빠지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기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부터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저희가 계속 조심하자는 이야기를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오늘 우선은 뭐 앞쪽부터 봐볼게요. 우선 달러 인덱스부터 먼저 봐볼게요. 네. 순차적으로 달러 네. 인덱스 보면 추세를 지지하고 우리가 얘네들 눌리면서 배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볼 때 저가는 어차피 낮추려고 온 애들이다. 그래서 저가를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저가를 다시 뚫고 올라가서 매수 쪽 보자. 이래서 어제부터 반등 매도를 노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제 매도가 빠지다가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새벽부터 미장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시아 시장부터 유럽장까지 달러가 강세를 띄었었습니다. 네. 자, 근데 유로 달러도 강세를 띄었었습니다. 골드도 강세를 띄었었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강세를 띄었었습니다. 지수도 강세를 띄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 네, 유튜브에도 그런 얘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안전자산이 자, 이제까지는 안전자산 속에 안전자산, 위험자산을 나눌 때는 안전자산에서의 달러가 강세를 띠게 되면 달러 대신 골드가 약간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선호 심리가 달라지게 되면 네. 지수 같은 거는 올라가고 달러 같은 건 밀리고 유로 달러 강해지고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올라갔어요. 이거에 대한 거는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저희가 오늘 오전이죠. 시리아발 중동 이슈가 약간 완화됐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국선하면서 이제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가끔 뭐 그냥 개인들이 하는 소리일 수도 있으나 뭐 종전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휴전이 아니라 종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불확실성들이 계속 완화되는 거죠. 한마디로 괴롭다가 그게 해결된 거 아닌데 그냥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차트들이 같이 움직이는 희귀 현상들이 오늘 맞아요. 발생을 했다. 네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달러 인덱스 자체가 방향성을 크게 내지 않았기 때문에 혼조세 구간에서 개별 이슈로 움직였다고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얘네들은 유럽장 갔다가 그냥 되돌아왔으니까 원점으로. 자, 그렇다면 다른 애들이 동시에 움직였던 장들 그리고 아시아 미국 새벽장부터 해서 아시아 유럽 또다시 유럽장 후반까지 움직였던 크루드 오일, 그 다음에 눌림이 없이 갔던 애들,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눌림을 매도 쪽으로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지지력에서 매수를 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하는 이유는 기술적인 상황에서 분석했던 애들을 억지로 받쳐내는 그림들이 있단 말이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저녁에 보자면 지속적으로 추세가 빠진 상태에서 다시 재돌파를 계속적으로 했었어요. 뭐 S&P도 그렇고요. 지속적으로 지키고 끌고 가던 아이들이 빠졌어요. 빠지는 동시에 순간 이걸 쳐올린 거죠. 순식간에 쳐올리고 그 다음에 지지를 합니다. 이건 본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 구간들이 제약이었었다. 그래서 제약인 구간을 빨리 올려놓고 지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어제 새벽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작게. 그래서 누군가가 올려놓은 아이들을 다시 되돌림을 보는 거고요. 단지 이게 이 되돌림의 시작으로 하락이 이루어지느냐를 보고 싶기 때문에 저희가 관망이지만 지속적으로 반등 매도 쪽 우위로 둔다. 단 맞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자는 거고요. 지금 뭐 관점으로 보자면 지금 제가 이걸 일부에서 끄어놓은 건데 얘네들 2713 지수 막히면 2698 지수까지를 매도 관점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도 이제 오기 전에 매도를 쳐놓고 와서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크루드 오일도 우선은 68.20이 넘어가면 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네. 또 이것도 얘네들 빠지니까요. 84를 정확하게 저항받고 네. 84를 계속 막아내죠. 84를 딱 깨니까. 그래서 84, 그러니까 85자리하고 50대들 얘네들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50대 왔다 그래서 얘가 매도로 빠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마디가를 낮출 수 있는지 싸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 보합권 내에서 추가적인 세력들이 방향을 가는 쪽이다. 그리고 뭐 일봉상에서도 잠깐 뭐 계속 이렇게 우리도 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은 일봉상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올리더라도 한번 눌리지 않을까 하는 관점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 센데도 불구하고 상단부 제약에서 매도를 보려고 계속 하는 거고요. 신규들은 사실 매수로 쫓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매수를 쫓아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를 돌파한 이후에 지지가 되고 가기 시작하면 아래 구간을 아예 버리고 신규 매수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서 싸워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관망을 하시던지 아니면 윗 구간들 상단부 제약에다 손절 잡고 눌러서 걔네들이 익절 잡고 끌고 가는 전략들이 계속 유리하다. 단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벤트나 이슈 때문에도 움직이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매일 하루하루마다 자잘한 시황들이 바뀌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트럼프가 뭐 이랬다 그러면 또 반대로 아니다 이러고 그리고 이런 혼조세에서는 계속 그런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강하게 시황대로 추세대로 보는 시황과 뭐 이것 때문에 이랬다 이런 시황과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조심해라 하는 시황과 그래서 어차피 시황은 엇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짧은 손절로 신고가에서 눌림 보는 거 그다음에 전고가를 깨고 갔을 때 익절 잡고 변곡을 노려보는 거 익절이 되면 다시 조심스럽게 또 눌린 구간 좋은 유리한 자리 잡고 변곡을 며칠 동안 노려보는 거. 물론 얘네들이 매수로 추세가 계속 난다면 우리가 매수를 못 먹겠지만 네.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되고 그다음에 조심해서 하신 분들 최소한 손실은 안 주고 작은 수익이라도 계속적으로 줄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신고가에서 전고가를 깨는지 보시고요. 그걸 2마디 이상 깨고 다시 반등하는 애들은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고가를 지지하는지 그래서 세력들이 밀리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지 아니면 미는 구조 때문에 중간에서 매수를 끌고 온 아이들이 수익을 담보로 차익을 내기 시작하는지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작은 파동에도 우리는 충분히 수익 내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싸우시고 단 한 번 들어갔다 해서 홀딩하지 마시고요. 한 번 들어가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손절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그 손절 나간 그 더 유리한 자리에서 배팅하면 됩니다. 손절이 짧았기 때문에 그거 차후에 못 먹더라도 억울할 거 없고요. 오히려 버티다가 얘네들이 방향성이 바뀌어버린다면 지금 본인이 보는 구간들이 지지라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히려 짤막하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20핍 내외의 손절을 잡고 좀 더 유리한 자리 기다려서 배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저항입니다. 그렇잖아요. 8호 자리들은 가로저항점만 봐도 되고 그리고 여기는 많이 싸웠으니까 또 얘네들도 어차피 매물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준이라도 세워서 어차피 얘네들이 위에서 빠질 때는 둘 중 하나잖아요. 90저항이나 8호 저항. 그래서 고점에서 밀린 상태라 하더라도 중간의 저항점들을 체크하시고 거기서 배팅 여부를 보시고요. 그냥 가로저항점 또 강한데 뭐 이러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두렵냐 아니면 이 위에다 손절 잡고 볼 수 있냐를 결정하셔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구간 내에서의 변동성 그다음에 변곡과 추세를 보신다면 마디를 나눠서 스캘핑 그러니까 단타부터 해서 단타 뭐 15개 간 게 10개까지 밀렸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매매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개 수익이 났는데 내가 더 갖고 싶어. 그럼 5개만 익절 확보하고 가버리면 됩니다. 운에다 맡겨도 된다는 거죠. 수익일 때는. 그걸 건드리고 가면 5틱 익절이 되는 거고요. 건드리지 않고 추가적으로 간다. 그럼 익절하고 싶더라도 그냥 저항만 옮겨서 끌고 가보는 겁니다. 본인 관점대로. 그래서 처음 시작은 미하겠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뭐 그런 것처럼 처음 수익은 작았지만 그걸 익절로 끌고 가서 50개, 100개 먹는 거 우리 리디방에서 많이 했던 것처럼 그런 전략들 꾸리신다면 많이 움직이든 말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네. 출렁거리지 알겠습니다. 않고 가면 많이 먹게 되는 거니까요. 네, 일단 뭐 1부에서 지수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랠리 확인하고 일단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일단 지수가 또 빠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일단 좀 빠지고 있는 부분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도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전략에 대해서 박수 한번 받고 시작할까요? 네. 네, 오랜만에 박수 나왔어요, 마스터님. 고개를 드시고요. 자, 고개 드셔서 이 박수를 좀 받아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배팅 안 드리고 네. 그냥 무섭다, 모르겠다, 이제 유리하다 이랬는데 박수 받아서 민망합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다시 한번 또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르십니다. 네. 자, 일단은, 관망에 대한 의견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부근에서 자신의 또 자본금을 좀 지켜가고 또 리스크 관리를 또 같이 해 나가야만 앞으로의 또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뭐, 앞에서도 마스터님 말씀해 주셨듯이 하루하루가 정말 많은 이슈들로 방향성이 좀 많이 바뀝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전략이 현재 부근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마스터님께 또 오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역시나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피드백을 주고 계셔서 박수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부분 저희가 시세 좀 변화된 부분에서 저희가 지수와 크루드오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유로도 받으려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좀 유로 FX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 같은 경우는 1.24, 440달러로 다시 한번 좀 소폭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도 좀 잠잠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업앤다운 확인하고 유로 FX 빠르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마스터님이 다운이고요. 저 박나은 캐스터 지금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유로에 대해서는 이전에 지난주에 4일 연속 상승을 좀 꾸준하게 이어져 온 이후에 현재 부근에서 좀 지지부진한 자리입니다. 일단 이 부근에서 가격대가 또 어떻게 결정이 될지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마스터님 지금 다운의 의견 바로 확인할게요. 네. 네. 우선은 뭐 이렇습니다. 지금 그림보다는 이제까지 뭘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반등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눌림 없이 우선은 돌파 안착을 했었고 오늘 시도하다 실패를 했었죠. 그렇다면 우선은 이 구간을 안착 못하더라도 이 구간 내에서 보합되는 게 가장 평온하다. 그래서 우선은 이 추세를 넘어갔기 때문에 우선은 4월 6일부터 눌렀던 추세를 누군가가 포기를 했다는 거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작은 물량이든 아니면 매수를 치르는 물량이든 아니면 매도를 쳤던 애들의 차익이든 저가를 낮추지 않고 지속적인 반등 여력을 보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유로 FX는 제가 볼 때는 이 구간 오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젠가요? 어젠가 좀 헷갈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도 관점을 봤던 구간보다 좀 더 올라와서 걔네들 매도로 끌고 왔었거든요. 제가 보는 목표가가 이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구간들 1.2450대 그러니까 50대부터 550대가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끌고 왔었는데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이 자리군요. 네. 추가적으로 돌파가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추세 상단부를 저희가 참고 그냥 버텼던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구간에서 오차가 이만큼 난 상태에서 잠시만요. 네. 매수를 이만큼 끌고 가는데 오차가 이만큼 난 상태에서 얘네들 버티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매도로 끌고 왔는데 그렇다면 얘네들 핵심 보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얘네들 핵심 보합을 보기 때문에 제가 봤던 목표가 안착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반등 매도가 아직은 유리하다 보고요. 물론 짧은 구간의 관점입니다. 작은 그림의 관점이고 뭐 일주일 내에서 움직이는 애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여기서 신규 배팅을 한다면 얘 추세 저항을 막고 얘네들 계속 매도를 보겠죠. 네. 그래서 움직이지 않더라도 우선은 저가에서도 아직 쫓아간 건 무리수라고 보고요. 반등하는 애들은 지속적으로 눌러서 얘는 또 다시 되돌림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매수가 끝났기 때문에 그때는 눌림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 추가적인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 구간 안에서 보합에 뛰는 아이들을 본다. 단 내가 보는 목표가 상단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오히려 나한테는 매도가 유리한 그림으로 본다. 그래서 아래 구간 지지력은 아직 강하기 때문에 반등하는 애들 또 끌고 가서 단타해서 너무 오래 가지 않으면 중간에서 또 익절하고 또 신규 위에서 눌러보고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가 저가를 깨지 않는 아이들로 얘네들이 눌림이 있더라도 얘네들을 싸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 최대 눌릴 수 있는 구간이 89.04 그 다음에 지금 배팅이 해주면 좋은 자리가 89.15 자 기억나시죠? 저랑 같이 하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달러 매도 눌림을 제가 어디까지 본다 그랬었죠? 원래 89.25까지 본다 그랬었습니다. 네. 그때도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지금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오차를 두고 오차를 둬서 추세를 넘어간 아이들은 제가 봤던 목표가 근처를 지지하고 싸워주는 게 제 입장에서 맞겠죠. 매도가 끝나고 다시 한번 시도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저희 같은 아이들이 89.10대를 지키고 싸우려고 할 거니까요. 그리고 그게 추세의 지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음봉이 뜨더라도 얘네들 배팅이 아래 구간 저가를 깨지 않는다. 참고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배팅 여부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달러 영향을 받지 않고 움직였지만 그래도 지금 기준 볼 거는 뭐 이래저래 고가 맞고 싸우는 게 저한테는 유리한 입장이다. 그리고 관점은 그러하다. 그리고 이제 뭐 추세 상단부 얘네들 뭐 이 정도 오차를 둘 수 있겠죠. 뭐 최고치에서 최고치를 끊는 경우 오차는 이 정도만 보고 고점을 높이지 않는 내에서만 한번 싸워보겠다. 네. 이런 관점으로 볼 겁니다. 단 제가 배팅 유로 달러를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역시나 유로FX 지금 달러 인덱스 비교해서 가격대 좀 전환해서도 말씀드렸고 매도적인 관점 현재 부근에서 유효하다라는 말씀 정리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박나영 캐스터가 좀 정리한 외신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달러 가격이요. 지금 위험 성향 완화와 함께 또 기업 실적 호조에 따라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CNBC 외신 보도 지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가격이요.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기업들의 주요 실적 호조 속에서 또 각종 경제 지표들이 아주 상승세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면서 달러와 또 지수 역시 같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시리아에 집중되었던 그 긴장 속에서 이제는 미국,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다시 옮겨온 모습인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는 밤새 0.1% 상승해서 89.538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달러의 인덱스 수치는요, 이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정학적 상황과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 지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달러 옌 가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또 신조 아베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앞두고 미일 정상회담에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누어졌고 또 발표가 되는지를 앞두면서 기대 속에서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선재 마스터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요즘 지수들이 약간 그동안의 이런 룰 혹은 법칙과는 좀 다르게 많이 보이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호조고 또 모든 것이 계속 상승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FX 외신 쪽의 의견까지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 이제 11시 21분 30초 지나가면서 이제 원유 재고 발표를 거의 8분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부근의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이어서 크루드 오일 재고 발표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또 마스터님이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현재 부근 S&P 500도 거의 보합권까지 떨어지네요. 2710선이 무너졌고요. 2710선이 이탈된 이후 2707.50포인트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전환된 이후에 더욱더 하락폭이 깊어갑니다. 6811포인트까지 눌렸고요. 0.20% 빠진 6812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드린 유로FX 다시 한번 가격 볼까요?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폭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0.15% 상승세인 1.24440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1355달러를 돌파하면서 1456달러까지 회복합니다. 1356.4달러 선 0.44%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볼까요? 크루드오일 지금 68달러 이탈 이후에 67.75달러까지 다시 한번 눌립니다. 1.63% 상승세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달러 인덱스도 역시나 지금 현재 부분 좀 지지부진합니다. 89.21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거의 보합권 움직임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시세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더욱더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유로FX는 같은 자리,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56달러까지 다시 돌파가 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은 68달러가 회복된 이후에 다시 또 이탈이 되면서 이탈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회복하지 못하면서 67.76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 1.63% 상승분만 지켜가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11시 24분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API 쪽에서는 100만 배럴의 재고 감소가 있었고요. 오늘장에는 EI 쪽에서, 지금 시각에서는 EI 쪽에서의 재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API 쪽에서 재고 발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 탄력이 이어져 온 만큼 EI 쪽에서의 재고 발표도 역시나 현재 부분 예상치는 지금 50만 배럴의 감소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지난주에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재고가 증가한 만큼 자, 오늘장도 지금 예상치와 지금 실제치가 좀 다르게 나올지, 그럼 괴리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함께 좀 지켜보는 바입니다. 일단 마스터님이 앞서서 68달러 초반대 가격이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좀 빠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67달러 후반대가 깨진 채로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마스터님. 자, 그렇다면은 지금 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재고 발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유튜브에 올려주신 시청자분의 질문입니다. 사우디에서 유가가 100달러를 원한다고 하는데 100달러가 넘으면 이거 뭐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일단 뭐 가격대 100달러를 간다면은 이게 뭐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고 이런 변동성을 더욱더 키울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마스터님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 어떻게 주실까요? 누구한테 안 좋은 거죠? 누군가는 좋으니까 가겠죠. 그렇죠. 네. 자, 우선은 뭐 한 2014년, 13년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100달러 이상이었죠. 120~130달러였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가격이 가면 익숙해집니다. 뭐 지금 절반 가격에 있다 해서 저희가 그 2배의 효과나 2배의 뭐 기름 넣을 때 좀 넉넉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점진적으로 시장이 요구할 정도로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주봉상에서는 우선은 80달러 윗자리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주봉상에서의 큰 그림들 말씀드렸죠. 빠르면 1년, 늦으면 1년 3개월 안에는 갈 거다. 근데 지금 66달러를 빨려왔다는 게 굉장히 빨리 채널 구간, 상승 구간을 쳤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눌림을 계속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빨리 가봤자 어차피 그 얘네들이 빠진 것도 미국의 셰일가스, 셰일오일 때문에도 빠졌고, 그 다음에 뭐 연말에 아람코 상장에 대한 기대 이슈 때문에 뭐 이렇게 바람을 놓고 있는데 문제는 빨리 가면 그동안 다시 빠지지 않게 버텨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선을 지키면서 우상향으로 가는 게 좋을 거라고 봐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사실 기대치는 이렇게 고가를 높이다 빠진 아이들이 한번 크게 누림을 줄 수 있다고 보고 65달러를 잠깐 깰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의 관점 열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반등하는 애들 계속적으로 매도 쪽으로 눌려보고 있는데 뭐 좋다 안 좋다는 어차피 그렇습니다. 이게 20달러, 40달러가 붕괴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재정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그럼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우리야 뭐 기름값 좀 비싸진다. 그 다음에 뭐 그에 맞춰 다 움직일 겁니다. 어차피 네, 뭐 몇 년 그렇죠. 전에 다 그 가격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안 좋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수 매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트레이더들한테 안 좋을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발, 그 다음에 중동, 뭐 다들 좋겠죠. 그래서 그리고 원유, 지금 우리가 떨어졌다 해서 무슨 혜택 본 거 있습니까? 정부에서 세금만 많이 가져가서 그냥 기름값만 똑같이 비쌌었죠. 우리 기대만 좋지. 그러면 또 높아지면 세금을 또 낮추시겠죠. 그래서 그 어차피 경제라는 게 균형을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너무 빨리 움직이면 또 다른 쪽에서 그걸 보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익숙하게 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예, 다 나쁘면 누군가는 좋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그렇죠. 그 관련된
안 좋은 주식들을 산 사람들 제외하고는 뭐 안 좋을 게 별로 있을까? 제 개인적인 무식한 발언일 수도 있으나 뭐 전반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나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기름도 그렇고 어차피 뭐 그게 또 조율해서 세금하고 모든 게 조율돼서 맞춰질 거고요. 뭐 2배가 뛴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여분이 한 10%에 대한 부담 뭐 그 정도 10%에서 15%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혜택을 또 받으신 분들이 생길 거고요. 근데 이제 너무 급변했을 때 안 좋죠.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크루드오일 잠깐만 볼게요. 크루드오일 우선은 아까 20 안착을 못하는 걸로 봤는데 지금은 좀 더 여분 두셔서 4050 저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구간들 50대 그 다음에 위 구간도 4050까지 그래서 5차 구간을 한 20개를 고점에서 추가적으로 열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뭐 크루드오일 100달러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유업종에 대해서는 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뭐 경제에 대해서는 균형을 맞춰 갈 것이다라는 의견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원유 재고 발표 앞선에서는 API 쪽에서 100만 배럴의 감소에 이어서 오늘 장에 좀 큰 탄력으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지금 EI 쪽에서의 발표는 30초를 놔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예상치가 일단 소폭의 재고 감소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재고가 증가한 것으로 지금 수치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10초가 남았는데요. 현재 구간 다시 소폭 올리면서 가격대가 67.75달러 선까지 소폭 올리고 있고요. 1.59%의 상승세입니다. 자, 일단 30분이 됐고요. 지금 발표가 되자마자 크게 튀어오르면서 68달러 다시 한번 도달합니다. 자, 지금 재고가 발표가 되는 대로 저희가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구간 68달러 돌파 이후에 다시 또 소폭 눌리면서 67.87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부분에서 지금 재고가 실제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현재 구간 네, 지금 67.91달러 다시 한번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전치는 330만 배럴의 증가였고요. 예측치 이번 주 오늘입니다. 일단 50만 배럴 정도의 감소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예상치보다 더욱더 감소한 수치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고가 감소했으니까 지금 100만 배럴 정도가 더욱더 감소한 수치고요. 68달러를 빠르게 좀 돌파하면서 68.011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현재 구간 원유 재고 발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330만 배럴 재고 증가였고요. 이번 주에 예상치는 50만 배럴의 감소 예상치였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치는요, 100만 배럴 정도의 감소가 이어지면서 예상치보다 더 큰 폭의 재고 감소가 있는 점 다시 한번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마스터님 말씀해 주신 68.26달러 지금 30까지 올라가는데요. 네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재고 발표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윗구간들 3, 4에다 끊어놓고 여기까지 추가 5차종 여시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또 이 자리 막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세 저항으로 보자면 여러분들 이 자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완전하게 68.50을 넘어가면 매수인데 지금 다 매도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뭐 여러분들 재고 발표 나오기 전에 이 자리들 끌어드렸죠. 그래서 네네. 고점에서 그 정도로 더 오차를 여시라고. 그러니까 아까는 10때 초반을 안참 못하고 싸우는 그림이고 잠깐 눌렸다가 50까지도 못 갔잖아요. 네, 그때는 맞아요. 이제 얘네들이 30부터 50을 넘어갈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 자리 찍자면 뭐 3, 5자리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3, 5부터 윗구간들 한 10개에서 15개 오차. 그러니까 50 근처도 못 찍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네. 아직 좀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쟤네들이 넘어간다면 그건 추세입니다. 하지만
못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30까지는 돌파를 했습니다만 일단 터치는 했습니다만 이내 또 내리면서 68.28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고가 2.43% 상승세인 68.293132. 일단 초반대 가격 터치의 돌파 지금 다시 한번 좀 세게 나오면서 68.37까지는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돌파가 안착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 좀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대로 또 올라가네요. 50 위를 쳐서 네. 40대 중반부터 50을 지지했을 때 개를 네.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차트 잠깐 볼까요? 네, 카트. 그래서 이제 이 보시죠. 구간들을 오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구간들. 그래서 35부터 뭐 40대 그냥 5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네들. 그래서 이 구간은 혼조세라서 네네. 계속 이제 반등했을 때 이렇게 눌리고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늘 넘어가냐 못 가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네. 또 지수도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여기서 싸우다가 물량 털고 이제 누가 먼저 터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끝까지 매수를 지키다가 걔네들까지 물량을 털어버리는 병국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쫓아가 매매하지 마시고 오히려 매수 잡고 싶으면 충분히 다 올려놓은 다음에 지금 마디깔은 추세 상단부들 뭐 여기서 건드리는 거 보지 마시고요. 추세 상단부만 맞으면 뚫고 또 넘어가면 다시 뛰어 들어와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단타 매도나 그러니까 신고가의 단타 눌림 매도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아예 매수를 보고 싶으시면 쭉 눌린 다음에나 아니면 완전히 넘어가는 걸 보고 하세요. 어차피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안 보여서 그렇지 보이시면 얘네들 추세를 넘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넘어갈 것 같으면 둘 중 하나요. 거의 80%는 넘어가겠다 확신이 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저항점을 바로 확 뚫고 안착을 시도합니다. 그 다음에 지지하고 가죠. 왜 그 이벤트 때 얘를 돌파를 안 하겠습니까?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얘 시도는 하는데 얘 뚫을 용기가 아직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요즘 계속 혼조세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지표 때 이렇게 뭔가 뚫지 않고 시도만 하는 거죠, 계속. 그리고 또, 먹혀있으면, 내린갑다 하고 또 아무 생각 없이 홀딩만 하시고, 여러분들은. 네. 근데 계속 빼먹고 다시 유리한 자리 잡고, 잊져 잡고 끌고 가보고, 이런 매매 패턴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평소보다는 좀 관망하고 지켜보고, 배팅을 그러네요. 해놓고도 편안하게 보신 거.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틱도 360개, 그 다음에 15분짜리 보면 별거 없거든요. 뭐, 우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설정해 놓은 자리에서 오면, 매수 어려우니까 위에서 매도 눌림 봐야지 하고 1, 20개 이렇게 빼먹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여유있게 본인이 기준 잡아서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내공은 정말 마스터님이시기 때문에 또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일단 이론은 알고 있어도 그런 실질적으로 또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또 매매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마스터님이 짚어주시는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챙기셔서 투자에 또 그리고 매매에 좀 적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의 현재 상승세가 아직은 좀 안착이라고는 어렵습니다. 앞서서 40과 50 사이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신 만큼 현재 부분의 상승세 안착에 대한 여부는 잠시 후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부분 68.36달러 다시 한번 좀 슈팅이 나오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올라갔다가 또 흔드는 흐름 속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도 일단 상승 추세를 완성하는 이런 모습 이후에 또 충분히 매수에 대한 진입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재고 발표 이후에 뭐 가격대가 또 빠르게 움직였다고 해서 따라가시려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일단 좀 기준을 삼으시고 일단은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재고 발표는 예상치보다는 더욱더 재고가 감소한 수치로 나왔고요. 현재 구간은 68.31달러선 30달러로 다시 한번 또 눌리고 있는 상황까지 다시 한번 저희가 원유 재고 발표 중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크루드오일 오늘의 재고 발표는 또 오랜만에 또 재고가 줄어든 수치로 나온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시간이 벌써 37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이슈 점검 못 드렸습니다. 마지막 골드 이슈 점검을 도와드리고 다시 한번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현재 구간 1355달러 돌파 이후 계속적으로 1356.4달러 선 현재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마스터님 골드입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 홀로 업이고요. 지금 박나경 캐스터와 마스터님 역시 다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골드에 대해서는 뭐 어느 분석가의 뭐 말에 의하면 또 이제 박스권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짚어주고 계시고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도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마스터님의 분석은 현재 구간에서 어떠할까요? 네. 현재 구간에서 네. 분봉상 그림 좀 보겠습니다. 네. 현재 그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굉장히 큰 급등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점을 넘어가서 고점을 안착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전고점도 지지하지 못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전고점까지도 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매물대는 이 구간에 놓여 있었겠죠. 물론 얘네들이 뚫었다고도 누구는 볼 수 있겠지만 얘네들은 그냥 혼조세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런 구간은 매도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림들이 시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방향성을 크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다가 빠져서 시도하다가 물량 한번 털고 나면 다시 되돌아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되돌아와서 지지가 되는 걸 보면 또 가서 추세 상단부에서는 안착 못하고 또 밀리고요. 그러면 얘네들 이 파동은 누군가는 좋은 자리에서 눌림 매수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매도를 보면 매도는 계속적으로 저항권 왔을 때만 한 번씩 건드려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추세를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 입장은 계속적으로 얘네들 매도를 보겠죠. 그래서 저한테는 얘네들은 매도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복귀를 통해서 현재 구간의 가격도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북은 매도적인 우위 포지션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박나은 캐스터 의견도 뭐 역시나 같은 다운인데요. 들어볼까요? 네, 그 골드 가격은요, 달러와 증시가 상승함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완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죠. 네, 지금 기업들의 이 실적 호조 또 각종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하면서 또 상대적으로 골드는 또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달러 강세가요, 아무래도 이 골드 가격 하락의 주된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1370달러대가 만약에 뚫리면 1400달러대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보고 있어서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금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하면 반대로 이제 하락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 근데 좀 상승을 했던 거는 지정학적 요인도 있지만 아무래도 투기적인 요인 그리고 이 불안과 뭔가 사람들의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비롯된 일시적인 뭐 상승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선재 마스터님께서 분석을 해주신 바와 같이 오늘은요 좀 여러 가지의 그 결과들이 뒤치락 엎치락 하면서 지금 실시간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뭐 원유 재고 발표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골드 가격 역시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변화가 덜하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도 좀 더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에 대해서는 일단 뭐 1370달러가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그 다음 가격대인 1400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 함께 좀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이슈 골드까지 저희가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자, 지금 시간 정말 빠르게 가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들 저희가 또 접수하면서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좀 다 다뤄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쪽에 뭐 접수해주신 부분 저희가 좀 간추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속보로는 미국의 무역전쟁 우려로 구리와 은 이런 가격이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골드 같은 부분은 오늘장에도 뭐 상승을 하고 있지만 뭐 급등까지는 아닌 흐름이고요. 일단은 미국의 무역 전쟁 우려로 인해서 구리와 그리고 은에 대한 그런 금속에 대해서 가격대가 급등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 자, 구리 같은 경우 지금 차트 함께 보실까요? 지금 구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자, 구리요, 오늘 2.24% 상승으로 3.15 라인까지 정말 강하게 급등합니다. 지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와 함께 저희가 시세를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구리 같은 경우에 워낙 지금 3라인에서 지지받고 오늘장까지 급등하고 있는 흐름인데,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포지션 주신다면은 네. 어느 쪽으로 가실래요, 마스터님? 우선 잠시만요. 네. 자, 구리가 지금 5월물이고요. 2% 이상의 급등을 현재 구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어제장에도 올랐지만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은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장 워낙 좀 세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 네. 오늘의 지금 점차 올라가고 있네. 오늘의 고가가 3.1785선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아래 구간들 지속적인 뭐 시도 있다가 얘네들은 돌파를 했죠. 자, 그렇다면 우선은 추세, 채널 상단부도 저항이 있을 거고요. 지금 그 구간들, 뭐 여튼 일봉상이니까 오차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전반적인 흐름들을 우선 이해할 때 얘네들 구간들, 뭐 얘네들 지지력에 빠지다가 실패하고 빠지다 실패하고 걔네들이 이제 추세 상단부를 올려놨죠. 그래서 아무래도 미장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에 놓여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얘네들 뭐 추세 저항이 3.200대죠. 자, 우선은 뭐 제약적인 상승, 그 이제 설명하기 뭐가 그러냐면 우선은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지금 추세가 강했던 추세들이 약간 물량이 빠져서 전반적으로 다 이 그림입니다. 지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추세를 지켜줬던 유럽장에 지켰던 추세를 다 뺀 상태에서 다시 재반등하고 있어요. 지수도 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지금 분위기가 지금 약간 혼조세 든 거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보합 구간에서 상단부 제약을 두고 올라갈 거다. 한마디로 고가를 많이 높이지 않고 고가를 높이더라도 얘네들은 다시 빠지는 우상향의 채널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네들 지금 뭡니까? 자, 이걸 기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뭐 이런 내용들. 네. 자, 유럽장 고가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싼 고를 강력하게 뚫었어요. 첫 번째 지지력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뭡니까? 3.1420대는 앞으로의 지지력으로 얘네들이 보고 싸우는 구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왜 지키고 싸울까요? 고점을 더 높여 가보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왜 얘네들이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치지 않았을까요? 아까 일봉상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자기들이 가격을 컨트롤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아래 구간들 지지력, 그 다음에 윗구간은 상방 제약. 그럼 얘네들을 바운더리는 이렇게 흘러가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싸우는 게 좋다. 그러면 아직은 눌림 매수가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고점을 추가적으로 높이려는 시도를 할 거고, 오늘 배팅이라면 오늘은 1차 저항들, 2차 매물대 저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 아래 하단부들, 얘네들 진입이 들어가서 아래 구간에 손절을 잡고 단타를 볼 건지 오버를 길게 볼 건지를 결정하시면 되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구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은도 마찬가지로 2%의 강한 상승세입니다. 은에 대해서는 또 현재 시청자분께서 주신 질문도 올라와 있는데, 은 먼저 가격대 살펴드리고 상담 좀 빠르게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실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2.59%의 상승세로 17.21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리와 마찬가지로 2%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문자로도 저희 좀 상담이 올라왔는데 함께 도와드릴까요? 자, 지금 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현재 부근에서 은 상담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은이 금 가격을 못 쫓아가지 못하다가 오늘은 금보다 훨씬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은이 오늘 이렇게 오르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끝자리 1218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지금 금보다 오늘은 정말 훨씬 수월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런 이유라든지 현재 부분에서 분석 좀 도와주실까요? 아까 그 네.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우리하고 맞습니다. 은- 무역 전쟁에 그렇죠. 대해서. 무역 전쟁에 인해서 그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차트를 좀 보자면 네. 우선은 얘네들도 그렇습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보신 거 이런 거 피하라는 거거든요. 자, 우상향으로 채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을 돌파하는 거는 자기들이 확신을 갖고 돌파를 했다는 거죠. 자, 네, 급등을 한 이후에는 눌림에서 매수, 눌림에서 매수, 눌림의 매수의 채널 구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틱에서 보면 얘네들이 훨씬 더 명확한 채널 구조로 올라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추세는 지키려고 굉장히 부단히 얘를 쓰고 있죠. 그럼 추세는 하나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가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얘네들 추세 상단부까지 올릴 수 있는 싸움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양봉 한번, 음봉 한번, 양음, 이렇죠. 네네. 차익을 내지 않고는 아직 끌고 가기 어렵다는 거죠. 아. 위에 매물대를 얘네들이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얘를 돌파하기 위해서. 당연히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구간 내에 매물대가 있다는 거 알 겁니다. 자, 우선 지지력을 뚫었고 뚫은 이후에 채널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채널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T로 바꾸셔서 여러분들이 채널 대응하기가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우선은 상방제약이 걸려있는 상태라서 저한테 이거 하라면 저는 매수는 쫓아가지 않습니다. 상단부 제약으로 보고 저는 눌림이 한번 뭐 이 아래 구간까지 올 수 있다는 가정을 두고 싸우지 얘네들 매수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매수는 여기 아래 구간에서 하고요. 뭐 16.920대 2달러대 하고 그 다음에 네. 상방 제약의 매도 관점 봅니다. 뭐 여러분들 보면 전반적으로 다이버전스가 떠 있는 상태라는 거 네, 뭐 그러네요. 아시겠죠. 한마디로 네. 분봉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물량이 나오고 있다. 걔네들은 한번 무너질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눌림 매수, 그러니까 추세가 깨진 이후에 걔네들 상단부 제약 되돌림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가에서는 짧은 손절로 눌림 정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이 구간부터 지금 움직이고 있는 애들이 힘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신 힘이 없다 그래서 긴 손절을 잡은 건 금물이고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수급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10번 중에 7번은 보통 수급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렇죠. 이런 그림으로 한번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눌림 이후에 매수는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은에 대해서는 오늘 상승 강하게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일단 눌림 이후에 매수적인 부분 가져가자라는 의견까지 은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원유재고 발표도 있었고요. 이제 시간 새벽 3시로 넘어가는 시간대에 이제 페이스북에 대한 발표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양하게 정보를 말씀을 도와드렸고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현재 68.05달러로 다시 68달러 초반대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마소님의 전략 아주 오늘 현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까지 다시 한번 가격대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정말 2시간 동안 알찬 정보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요. 네, 끝으로 한 말씀 짧게 들어볼까요? 네, 리스크 관리 항상 잘 하시고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데에서 본인 실력의 10배 이상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기운 얹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신세계 다양한 해외 선물 전략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